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기자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저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오늘 그 전략이 조금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좋은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이제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뭐 지난주 정치적 변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세 가지 변수를 살펴봤는데 그렇죠. 그 세 가지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뭐 수급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 있는 구간이라 뭐 정말 투자하시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레슨에서 이러한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네, 정책적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조정 시 저희가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 정책적, 외교적 수혜감 속에 상승했던 종목과 섹터들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라던가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조선업종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8월부터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등락이 있는 구간에는 뭐 별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다시 조선업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변수에서 이익의 변동성이 가장 작은 업종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엔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오늘 뭐 JYP가 뭐 개별 이슈가 나와서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이익 증가 가능성은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선업종도 일단 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 지금 이 정치적 변수나 아니면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건 정말 위협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누가 제일 잘하고 있나에 따라서 우리가 탑픽을 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은 어차피 뭐 이 기존에 얘기 드렸던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이 맥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업종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오늘 조선 그리고 그 외 섹터의 투자 전략과 방향성일 텐데요. 첫 번째 의문점 먼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발주량과 성과 하락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 2.0 시대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계속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익 성장이 구조적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연도별로 그 조선업종이 어떻게 돈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주를 하고 나면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단위로 나눠서 3개월 단위로 돈을 받습니다. 네. 보통 2, 3년 정도의 단위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선별 수주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은 중국과 다른 전략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일감이 많으니까 돈이 안 되는 것 빼고 돈 되는 것만 받아들인 선별 수주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수주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구조적인 이익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2024년에 조선주가 오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LNG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컨테이너 쪽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성과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게 작용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인도 받을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라는 거죠. 언제 정점입니까? LNG 기준으로는 2026년이 정점이고요. 근데 그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컨테이너는 물론 2024년이 정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쪽에서 발견한 비교적 양질의 수주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트럼프 2기 출범에 의해서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인데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산업 쪽에서 변동성이 열려있는 산업들이 여전히 있는 반면 조선업은 미국에서 수주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수주한 데다가 이미 받은 물량을 인도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익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고가 와서 배를 받으려고 하는 쪽이 우리 못 받겠다. 돈을 못 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뭐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 2.0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든다.
전 세계 배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으면 내년에 주가가 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미리 상정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적어도 내년에 이익의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가장 견조하다. 오히려 수주 기반으로 가고 있는 방산주보다 더 견조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변동성 속에서도 오히려 조선업에 있어서는 내년의 변동성이 가장 적고 견조한 업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익의 변동성이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면서 남아있는 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조선 섹터를 함께 점검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의 성장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어요. 여전히 한국의 내년 조선업 이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있어서 중국이 여전히 위협적일까요? 네, 중국과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위협적이지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왜 전략이 다른지는 한번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의 리포트는 삼성증권 리포트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의 의견과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뭐 그 차트들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차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중국은 건조량, 배 만드는 양 기준 대비해서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는 전략. 그러니까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세계 물량을 좀 쓸어 담는 전략 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 네. 우리는 건조량 대비해서 점유율은 오히려 수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금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 물량이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 사실이고 그다음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기술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조선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수주 또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수주를 되돌리는 것이니만큼 우리 이익의 변동성은 낮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수주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주 주가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는데 우리는 뭘 땄습니까? 미국 해군의 MRO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로 보면 한 20조가 되는 그런 물량인데 혹시라도 전 세계에 뭔가 헤게모니가 바뀌면 설사 미국 물량을 중국에게 줄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미 해군의 물량을 뭐 중국에게 준다라는 건 전혀 이제 존재할 수가 가격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분명히 위협적이기는 하고 중국의 선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고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주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건 맞지만 전략이 다르고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없었던 수주가 새로 생기는 점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근데 그 부분은 내년, 내후년에 더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문점과 두 번째 의문점을 통해 저희가 이해를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내년을 대비해보면서 조선 관련 섹터와 종목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의문점도 함께 열어보시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뭘 살지 또 이 답변이 조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답변 함께 열어볼까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조선주는 내년도의 이익을 이미 선반영 일정 부분 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주가 꺾이든지 인도량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 네.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사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정 시 무엇을 살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익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왜 이익률이 중요하다라고 보느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좋아진 것은 컨테이너와 그다음에 미국의 MRO 기대감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컨테이너는 내년에 모멘텀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LNG에서 압도적인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골라야 돼요. 그렇네요. 두 번째,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은 MRO 이쪽에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금융시장에 뭔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도 필요하죠. 그럼 그런 걸 모두 다 갖추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익이 좋은 회사죠.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2024년 3분기까지 나타낸 이익률 수준인데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이 숫자가 2, 4, 6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2, 4, 6. 거의 몇 배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낮은 업체와 높은 업체의 이익 차이가 4배 이상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줄어들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HD현대그룹의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나 오히려 그 높은 밸류와 프리미엄 1등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를 더 부과한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HD현대그룹이 좋은데 예전에 제가 5월 달에 제일 처음 조선업종을 말씀드릴 때는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그 후에 종목을 바꾸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수주의 중심이 미국 MRO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고 LNG 쪽에서도 좀 더 압도적인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임은 고려해 본다면 중간 지주보다는 LNG 선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MRO 수주 가능성이 높은 HD현대중공업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선사 중에서 HD현대중공업만 좋다라는 건지 그 외에 아랫단에 있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미포까지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오션처럼 이익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회사는 MRO 수주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지금 선택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은 뭐 증자 이후에 이 증자 자금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물량 출해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이 4개 중에서 가장 고르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는 선종이 다릅니다. 선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커, 탱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벌커, 탱커는 시황을 더 많이 타요. 그래서 업종이 좋아질 때는 또 압도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이 업종은 지금 가장 낮은 쪽에서 올라왔다라는 측면,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고르기 어렵다. 그러면 둘을 빼고 남은 것은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은 뭐가 없습니까? MRO 관련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두 가지 호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HD현대중공업밖에 없기 때문에 탑픽은 당연히 이쪽이고요. 삼성중공업도 나쁘지는 않으나 주가 조정 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전체적인 종목에서 선호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뭐 HD현대중공업 외에 선택할 만한 대안이 별로 없고 삼성중공업도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결론까지 함께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저희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조선주의 구조적 이익 성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가장 변동성이 적을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이익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위협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 거시 변수들, 뭐 환율이라든지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하게 변하면 이익이 또 일정 부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시 변수는 환율은 최소한 불리하진 않고 그다음에 철강 가격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아직까지는 큰 변수는 아니고요. 이익률이 높고 이익률의 격차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다음에 조선업종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 지금 LNG선과 그다음에 그 MRO 수주의 전반적인 기대 모멘텀이 두 가지 모두 붙어 있는 HD현대중공업을 저는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조선 섹터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탑픽으로 HD현대중공업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